쉬워요. 저희 이거 풀었잖아요. 저번에 있던 거잖아. 그래서 그거 했던 거. 오케이. 저번에 내가 안 왔나? 그런 거 같네. 됐나? 되게 없다. 주연이도 다시 풀어봐. 아 이거야. 응. 이거 쉬운데? 라고 할 거. 2, 3 파이널이면 괜찮지. 이건 사실 별거 없죠. 저건 또 어디서? 이것도 다 왜 외워야 되냐면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하면 되지. 기획을 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억은 이건 당연히 아니니까. 예? 니은은 해양 아래쪽으로만 존재한다. 이건 당연히 아니지. 여기 존재. 그냥 딱 그 멘틀 쪽에 그러니까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 관리자인데 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응. 오근아 집중하러 앞에. 요거잖아. 있다고. 자, 거기서 몇 점이에요? 동아프리카 열곡대 열점이 아니라 발산형 게 네. 대표적인. 왜 니은 10점이에요? 아니 상승하는 뜨거운 플룸을 이거를 대표적인 열점이 일어나는 걸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발산형 경계의 원인으로 얘기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 원인을 이거를 멘틀 대류로 설명하기도 하고 뜨거운 플룸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굳이 구분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일부는 발산형 경계 중에 멘틀 대류로 인해서 그 발산형 경계가 생긴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뜨거운 플룸에 의해서 발산형 경계가 생긴다고 해석하는 것도 있어. 근데 그거를 지구가 원 수준에서는 아직 이거는 뜨거운 플룸에 의한 발산형 경계다. 이거는 멘틀 대류에 의한 발산형 경계다. 그건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플룸이 열점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당연히 뜨거운 플룸은 열점은 무조건 뜨거운 플룸이긴 한데 뜨거운 플룸 발산형 경계가 아닌 건 아니라고. 오케이? 그죠. 자, 기억과 이유는 멘틀 이거는 여러분들 막 외행 물질이 올라온다 이거를 다른 형식으로 낳는 보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 같은 깊이에서 지진파 속도는 같은 깊이에서 지진파 속도라는 부분이 나온 게 이게 깊이에 따라서 또 밀도가 다르잖아. 네. 그래서 그 밀도가 다른 것 때문에 지진파 속도가 차이가 날 수 있거든. 깊이에 따른 밀도가. 그래서 같은 깊이라고 일부러 조건을 하나 더 준 거예요. 혹시라도 헷갈릴 친구도 있을까봐. 그래서 기억이 니은이 있는 곳에서 기억이 있는 곳보다 니은이 있는 곳에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은 이게 차가운 플룸이잖아. 그죠. 차풀 이건 따풀이잖아. 그러니까 따뜻한 플룸이 지진파 속도가 느리죠. 왜냐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파장 전달 소리도 느릴 테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억이 있는 것보다 니은이 있는 곳에서 느리다. 맞는 보기가 되면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들어와가지고 요렇게 쭉 하고 떨어져가지고 얘가 갑자기 여기 이 중간에서 요렇게 이어진 구간은 지진파에서 관측되지 않거든. 그러다가 밑에서 이렇게 지진파 속도가 빠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긴 해요.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거야. 막 이걸 디층이라고 하고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이 막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오면 이 평가원에 불지를 된다는 네, 그렇게까지 막 얘기하진 않았어요. 아, 이거 꽤 이 보기가 되게 섹시하더라. 그죠. 이거 되게 재밌었어요. 이게 그때 좀 충격을 좀 많이 줬죠. 한 바퀴 살짝 돌았네요 일단. 빨리 생각해봐. 은희는 풀었고 주현이도 풀었으면 너가 풀어야 된다. 화이팅. 저는 문제 보기만 보는데 보기만 보는데. 해설하는 거 한 번 들으면 다 외워. 아, 그래? 오케이. 가세요. 안녕. 빨리 앉아. 보고 문제 풀어주고 있어. 문제 보고. 어떤 거야?
보다 가면 안 되는데. 지금 풀어 이 자식아. 내일 모의고사인데. 큐 맞고 큐 역전 역 뭐야? 그러는 거야. 와이랑 탑 맞아. 자, 이번이 달려야 되는 거야. 어? 아닌가? 양표시대. 이거는 그 독특한 복이라 가지고 표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그 화성암 P, 화성암 Q에 나타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밌는 부분이 있죠. 일단 힌트가 한 부분이 있어요. P가 먼저냐 Q가 먼저냐의 힌트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고지작이 고지자기. 네, 고지자기도 가장 대표적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포인트를 하나 줬잖아. 그 현성 그치, 변성 경력. 그럼 P가 먼저일까 Q가 먼저일까? P P가 먼저 만들어진 거고 근데 그 이후에 얘가 만들어진 거겠죠.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여요. 이게 좀 문제가 그렇게 이렇게. 근데 사실 잔류자기로 봐도 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대륙이 이당한 수표는 동일하고 고지자기 극과 지리상극은 일치하였다 이 부분이면 그러니까 지리상극 주변을 이렇게 고지자기 극이 돌아다닐 건데 문제에서는 그렇게 줘버리면 적도에서 막 그 좀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 뿔마인 게 복각이 뿔마인 게 그래서 그냥 북극 남극으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근데 A에서 B로 이동을 했는데 적도 지역이면 수평선이랑 근처일 거고 B 지역이면 얘가 꽉 누워야 될 건데 괜찮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렇게 P 지역이 A이고 Q 지역이 B일 것이다. 이걸로 순서를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변성 영역이라는 걸로 포인트를 한 번 더 줬다고. 그럼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화성암 가지고 선후 구분할 때 이렇게 변성 영역으로 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써먹으라고. 근데 이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 안 써도 돼요. 이 사고 과정을 거친다면. 그러니까 그 고지자기 그게 그것만 본다고 한다면. 근데 그런 이상한 게 있지. A도 마이너스인데 B도 마이너스야, 복각이. 이게 뭐 선일이고 이게 뭐 선일이고 라고 생각을 한다면 B가 원래라면 북극이라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될 건데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B가 무슨 시기에 만들어졌다. 역자극기 때 만들어졌고 이때가 정자극기다. 왜냐하면 고지자기극과 지리상극이 일치하였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A는 지금 남반구에 있고 B는 북반구에 있는데 얘가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뭐 그 다음은 기억리에는 되게 편한 문제예요. P는 A 시기에 생성되었다 당연한 소리고요. Q는 역자극기에 생성되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근데 디귿이 되게 재밌죠. 이 지역과 자북극까지 거리는 A의 시기가 B 시기보다 거리가 멀다라고 되어 있는데 A 시기랑 B 시기랑 비교를 하면 A 시기 이만큼 떨어져 있고 B는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당연히 A 시기가 B 시기보다 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락가죠.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A는 정자극기예요. 그래서 정자극기라서 자북극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떨어진 게 맞아. 근데 B 같은 경우에 얘가 역자극기 때 만들어졌어요. 그럼 역자극기는 자북극이 어디에 있다? 남극에 있다. 지리상 남극에 있을 때가 역자극기다. 그러니까 얘는 따지고 보면 거리 차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보기예요. 이런 식으로 낚아준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리상 북극으로 바꾸면 애들이 또 좋아 죽죠. 근데 저러고 보니까 저기 고지자기 극이네. 지리상 극을 다 잘 풀면 지리상 북극이면 오히려 더 그러니까 잘 푸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애들이 이걸 했던 애들이 이건데 역자극기니까 틀렸네 이러면서 제낄 수도 있다. 진짜 그러지 마. 공부 많이 한 애들은 좀
선생님은 당연히 이걸로 낙지 지리산복구로 낙지 먹었지. 그렇게 더럽지도 않았다. 나 그런 식으로 더럽지도 않았어. 내가 아무리 더럽게 냈어도. 야 그렇게 내면은 진짜 쎄. 하기 전만 한 3통 더 받아요. 진원이 못 이해한 것 같은데? 네. 근데 변성 능력을 어떻게 찾아? 다시 이거 변성 영역이 여기. 안으로 피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가 먼저. 그치. 커피 안 치게 변성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석회암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 아니 친구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다음 0이 돼 있고 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전자기 이 새끼가 피가 먼저 있고 Q가 들어갔다. P가 그러면 당연히 여기 변성되고 여기 변성되겠지. 그치. 만약 근데 Q가 진원아? 방법 안 났으면 공부라도 열심히 했어야지. 이름 아니야? 그러니까 셋다 변성이네. 셋다 변성인데요. 당연하지. P가 변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피가 먼저 형성된 다음에 피가 형성될 때 사암을 변성시켰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층 나눠져 있고 그래서 지금 P가 그 나도 그 생각했지. 피 안쪽으로 변성돼 있으니까 피가 먼저 생성된 거 아닌가? 두 번째는 응. 맞죠? 맞아.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사암, 석회암, PQ의 선후 관계를 다 알 수가 있어. 왜냐하면 사암이 가장 먼저 생길 거야. 얘가 가장 첫 번째에 생겼을 겁니다. 왜? P가 관입하면서 얘를 변성시켰거든. 맞네. 그래서 다음이 변성돼 얘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Q가 잠시만. 이건 애매하다. 얘랑 석회암이랑 이 둘 구분하는 건 애매해요. 그죠. 예. 얘 둘은 애매한데 얘 둘은 애매할 수 있는데 이거 1, 2, 3은 정확해요. 3, P, Q의 선후 관계는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회암의 관계는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근데 당연히 석회암과 사암이면 당연히 석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역전이 없다고 얘기할 때. 지층 구중의 법칙에 따라서 맞지. 훌륭합니다. 왜 맞지? 요즘은 그 법칙 뭐에 따라서 뭘로 그걸로는 잘 안 내더라고 이상하게. 사실 근데 그것도 지역 좀 구분이 뭔가 애매할 수 있어가지고. 어제 진원이 이해했어? 네. 하지만 역전이 있죠. 역전됐죠. 이제 너희들한테 계속 정보를 덜 주는 걸 지금 EBS에서는 하고 싶나 봐요. 일단 왜냐하면 공부를 해서 이미 너희들이 그래프 이거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잘 풀어. 그래서 요렇게 줘버렸어. 모의고사에서 정보를 다 줬는데 심지어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이제 아 진짜 불편해. 개불편해. 근데 너희들이 그냥 생각을 할 건 이렇게 해도 뭐가 변했는지 포인트를 잡으면 돼요. 니은은 지금 뭐예요? 압력 감소. 기억은 뭐예요? 온도 상승. 개불편하네. 그러니까. 그럼 그걸로 생기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A의 마그마는 B의 마그마보다 온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애초에 A의 마그마는 밑에서 내려온 마그마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더 깊은 곳에 있는 마그마란 말이야. 그리고 B의 마그마는 온도가 높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애초에 B의 마그마 생성 과정은 뭐냐면 C에서 녹은 애가 올라와가지고 얘를 가열시켜서 한 거예요. 그럼 멘틀에서 녹아있는 게 훨씬 지각에 녹은 것보다 더 높겠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왜 문제를 내놨냐. 너희들한테 야 B 온도 상승으로 마그마 만들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B가 가장 온도가 높지 않을까 낚으려고 문제 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너희들이 잘 잡고 낚이지 말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해보면 돼. 그냥 B가 온도 상승으로 만들어지는 건 C, 그러니까 멘틀에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올라가가지고 가열시켜서 녹는 건데 A는 애초에 멘틀에서 만들어진 마그마인데 당연히 A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지구과학은 암기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자연질 이용으로 유전. 지리교사 양준용 화이팅 적었던 어떤 놈이 적은 아무리 봐도 전마 같은데.
너밖에 없어 우리 학교에. 아니 쌤 이거 저 인스타 DM으로 깔 수 있어요. 이거 성대전이랑. A의 마그마는 B의 마그마보다 온도가 높다. 당연하고요. 기억 과정을 거친 마그마는 니은 과정을 거친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적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과정은 뭡니까? 얘는 유문암질 그죠. 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니은은 현무암질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저 화학암질 마감을 해도 돼요? 네, 화강암질이라고 해도 되고요. 규장암질이라고 해도 되고요. 산성질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 산성은 이제 그 저번에 쌤 그 작년에 그 강의할 때 얘기했던 건데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누는 거는 사실 옛날 식으로 나누는 거고요. 그냥 우리가 SiO2 함량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로 분류를 나눌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 화학처럼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눠보자 하는 거라서 옛날 표현이고 사실은 가장 좋은 표현은 규정질 마그마랑 고철질 마그마. 그래서 고철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 Fe랑 Mg 함량이 높은 거. 규장은 얘가 규산염 규산염이랑 그러니까 그 실리카랑 그 펠드스타 장석 그 너희들 못 쓰고 웃기게 할 때 정장석 창적 석영화학 목항 구문석 할 때 그 정장 기억 안 나겠구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규가 거의 석영의 느낌이고 장이 그런 건데 어쨌든 규장이 SiO2 함량이 높은 거거든요. 네. 그 SiO4 사면체 그거에 그러니까 뭐 그 아니. SiO4 사면체 SiO4 사면체 그 G2 내용입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공부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근데 그때 쌤이 좀 개빡세게 했지. 현무암질 하셔도 되고요. 반려암질은 근데 잘 얘기 안 하긴 합니다. 그 염기성질이라고 해도 되고요. 근데 사실 염기성 산성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라서 아마 수특에서도 굳이 염기성 산성으로 하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면은 항의 전화해도 된다는 거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맞는 용어긴 해요. 왜냐면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중간에는 안산암질. 안산암질은 성로감질이라고 잘 안 해요. 안산암 안데사이트가 이미 그거기 때문에. 자, 어쨌든 기억 과정을 거친 마그마는 니은 과정을 거친 기억 과정이 유문암질이니까 SiO2 함량이 더 높겠죠. 그래서 X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C의 마그마가 생성되기까지 암석이 겪은 온도 압력 변화는 C의 마그마는 얘는 지금 딱 끈 거죠. 니은 같은 경우 현무암질 마그마니까 얘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압력 강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할 수 있지만 C의 마그마는 뭘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물 공급.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바뀌는 걸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니겠죠. 그래프 어떻게 그래요? 저기다 그려줘요 쌤. 요렇게 뭐가요? 물 공급. 근데 사실 그 얘는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그거는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 게 지금 문제에서 마그마가 생성되기까지 암석의 온도와 압력 변화잖아. 그래서 암석의 온도와 압력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걔는 걔의 환경이 바뀐 거지. 물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은 저기에 점 하나 찍어 놓으면 되는 거네요. 적당한 위치에 변화 없으니까. 그렇긴 하죠. 네. 왜냐면 그 걔 자체는 변화가 없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점 하나 찍어 놓으면 돼요. 굳이 타점 온도가 살짝 감소하긴 하겠네. 물이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물 들어가니까. 저거 괜찮다. 예? 괜찮다. 사실 근데 그렇게 변화한다고 얘기는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양 지각이 들어가가지고 물이 들어가면 약간 해양 지각 이게 차가운 수분이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온도 하강한다고 표현은 안 해요. 네, 그걸로 온도 하강한다고 표현은 안 하고 그냥 그래프 조건 자체가 바뀐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용융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보다 낮으면 고체고 여기보다 낮으면
원래 액체인데 이랬던 용융 곡선이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던 조건에 있던 멘틀이 액체가 되고. 여기가 고체고 여기가 액체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이때 액체가 되는 거라고. 주연 오케이? 아니 저는 그것보다 물이 공급됐을 때 압력이 변해서 용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아니요. 물이 공급됐을 때 압력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용융점이라는 그 환경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 쉽게 녹아.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해 주셨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 환경에서 머리로 받아들여봐. 이 환경에서 여기가 이제 딱딱한 멘틀이란 말이야. 딱딱한 멘틀 입자야. 그럼 곱체들이 막 이렇게 붙어 있을 거야. 옹기종기 모여 있을 거라고. 근데 거기에 물입자가 이렇게 쓱쓱쓱쓱쓱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은 상태인데 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얘들이 난리를 치고 다닌다고. 그래서 원래는 이 온도와 이 압력에 얘가 고체로 있을 건데 물이 들어가서 난리를 치다 보니까 얘 입자들을 막 쉽게 깨부수면서 얘들이 액체가 될 수 있게 액체가 되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그 조건이 바뀌면서 액체가 되는 거예요.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괜찮나요? 이제 좀 쌤 설명이 왜 그렇게 설명했는지 좀 와닿니? 아니니? 넘어갑시다. 문제가 별로 안 좋은데요. 문제가 안 좋다고? 아니 저거 약간 양주경식 시험 문제 되게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가? 이거? 아니 위에 그래프. 위에 그래프요? 압력 온도 그래프. 덜 주는 거? 아니 덜 주는 게 아니라 저렇게 약간 독특한 형태로 나온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니까. 약간 해석 문제 좋아하시잖아요. 맞지. 근데 이건 사실 모르면 그냥 나가자. 그냥 아니 그래도 좀 독특하게 생겼던데요. 그 페이딩은 문제 수준 높일 때 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정보를 덜 주는 거. 아니면 다른 정보를 주던가. 지구과학에서 돌려서 369나 수능에서 매번 시도하는 게 덜 주거나 새롭게 주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시도하잖아.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있으면 되고 사실 그냥 그 메인만 잡혀 있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문제 한번 봐보세요. 왜 갑자기 한숨을 쉬어? 빨리 할까요? 일단은 기획은 맞겠죠. 당연히 맞겠죠. 퇴적 구조니까. 그렇죠.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다는 지금 일단은 뭐가 뭔지 봐야겠죠. 점토질 퇴적물이 잘 나타난다. 뭡니까? 근이층이 사층이? 건열이 빨리 하자면 건열. 왜? 건열이 뭐였는데? 갈라진 거. 그럼 갈라진 게 왜 생기겠어? 말라서. 그럼 수분 촉촉하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점토질이 되게 수분 촉촉하잖아. 라고 생각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것도 맞긴 한데 그냥 이해할 수 있잖아. 그리고 모래가 갑자기 모래 바닥도 갈라지면 그렇게 되긴 해. 근데 되게 갈라진다 하면 수분을 점토라고 하면 일단 수분이 촉촉할 것 같지 않아? 건열이 되기 전에 그러다가 쩍 하고 갈라지지 않을까?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알 수 있다. 이거 뭐겠습니까? 당연히 4층리. 그럼 이게 점이층리겠죠. 네. 그 지층의 역전 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이건 뭐겠습니까? 전부 다 추정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기억이겠죠. 맞네요. 네. 점이층리, 4층리, 건열 전부 다 할 수 있죠. 건열 이렇게 생겼고 점이층리 이렇게 생겼고 4층리 이렇게 생겼고 다 역전 여부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기억에 해당한다고 할 거고요. B는 C보다 수심이 깊은 환경에서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4층리랑 점이층리 생성 환경 어떻습니까? 얕은 4층리는 얕은 물가고 건열 점이층리는 부악 쏟아졌을 때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C가 더 깊겠죠. 그래서 B는 C보다 수심이 깊은 환경 아니겠죠. 아니 기억은 뭐? 답 1번 아니에요. 쌤 질문. 아하. 저기 A 공집합 B에 일단하고 싶다. 아니 맞죠. 그러니까 A랑 B의 공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A랑 B랑 교집합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교집합.
건열이랑 사층의 교집합? 정이층이는 아닌데 건열이랑 사층의 교집합. 뭐가 있을까? 네, 다시요. 저음층은 아닌데 건열과 사층의 어. 교집합. A 교집합 B. 그거 입자가 고르다. 얕은 물. 분급이 좋다. 근데 얕은 물 있대요, 얕은 물. 아 근데 얕은. 아 얕은 물가 좋다도. 얕은 물가. 역시. 그치. 아무 생각 없이 물어보는 거네. 좋습니다. 스피드. 와 나 이거 씨. 야. 이거 근데 이거 은근 사설을 좀 많다고. 사설 유형이긴. 아 이거 사설 유형이야? 예. 아 난 처음에 이거 어찌 풀라고 있던 식으로 생각하고 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방광기 좀. 그러니까 반감기로 70에서 36 정도 또 반감기고.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딱 깔끔하게 안 되면 0.6, 2.6 이따로 주는 게 너무 팀받아. 저희 문제를 보시면 X의 반감기는 2.6억년입니다. 그 다음에 Y의 반감기는 1.2억년. 주연아 나와서 하고 있어. 선생님 화장실. 빨리 하고 빨리 하고 내가 필요할 때. 아니 늑병을 먹고 모자라서 지금. 자, 저희 보시면은 이제 2.4학년이고 이제 72에서 네. 4분의 1이 됐으므로 얘가 18이죠. 그럼 반감기가 두 번이 지났으면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Y의 반감기는 1.2학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X는 2.65년이었죠. 네. 그래서 기획이 틀렸죠. 그럼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2.6. 그럴 수 있어요. 네, 2.6이었네요. 2.6. 그래서 Y가 1.3이었습니다. 그럼 X가 Y의 2배이다. 맞겠죠. 이제 P에 포함된 이 P가, 그러면 Q가 먼저겠죠. P가 나중에 관이 됐으니까. P는 50%가 들어있대요. 그 다음에 얘가 50%, Q는 이제 25%. Q가 만약에 Y면은 이제 나이가 같아지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Q는 X입니다. 그래서 얘는 4.2억살일 거고요. 얘는 50%가 들어있으니까 얘 1.3억살이겠네요. 그러면 얘는 Q가 P의 4배이다. 맞겠죠? 현재로부터 2.6억년 후, P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는 지금이 얼마죠? 50%죠. 그렇죠. Q는 얼마죠? 25%입니다. 근데 이제 2.6억년 Q에 뭐가 들어있죠? Y가 들어있습니다. Y의 반감기는 1.3억. 그러면 2.6억년 이후에는 4분의 1이 줄어들 거예요. 맞죠. 다음에 50% 얘는 2.6X가 들어있으니까 2분의 1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계산을 해보시면 딱딱딱 4분의 1, 뭐야. 이게 안 돼요. 제가 계산을 실수했나 봅니다. 뭐가 잘못된 거지? 이게 맞지 않나? 같이 피다 우리. 왜지? 왜 1이 왜 안 되지? 맞아. 2.6면 왜?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보네요. 현재로부터 2.6면 왜 25%에 4분의 1이라고? 4분의 1 맞나? P가 X. 아니네요. 거꾸로 구한 거 아니야? 제가 여기 얘가 X 들어있었네. 아하. 그러면 이제 얘 곱하기 2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었네요. 맞아. 그래. 뚠뚠. 그럼 얘 하면 2고 얘 2분의 1이니까 답은 1이겠네요. 다시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Q는 이제 X가 들어있었고 25%. X의 반감기는 2.6억년. 그럼 2.6억년 후에는 2분의 1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P는 이제 50%가 들어있었고 이제 1.3억살이 반감기니까 2번 지났고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면 2분의 1분의 2분의 1이니까 답은 1. 따라서 기억니은 디귿은 맞습니다. 그래서 5번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없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네요.
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대요. 아, 여기는 뭐겠다? 이 시생물이 되겠다. 다세포 생물, 이 사이에 뭐 원생미제가 있겠죠. 이제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할 시기 A다. 기억부터 일단 1번부터 빨리 해보죠.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을 때 이제 광합성을 시작했으니까 점점 산소 농도가 증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생물, 나는 뭐죠? 암모나이트입니다. 암모나이트는 언제죠? 중생대죠. 하지만 여기서 판게아 분리가 언제죠? 중생대 초반이에요. 근데 암모나이트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중생대 바로 그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고생대 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보이십니까? 예, 여기가 고생대 말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신생대예요. 이 경계가 중생대겠죠. 여기 이 말부터 이 초반 딱 걸리는 지점까지 암모나이트예요. 근데 이 사이에 이 판게아 분리가 시작됐단 말이에요. 네? 판게아 때문에 멸종이요? 아니, 멸종된 게 아니라 판게아가 이 암모나이트가 출현한 시기와 멸종한 시기 사이에 있어요. 살았단 거잖아. 한개가. 네? 그래서 이 B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B 시기에 출현했어요. 암모나이트는. 여기서 꿀팁이 이 중생대 하시면 공룡을 먼저 떠오르기 십상인데 이 암모나이트가 더 오래 살았어요. 공룡보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은 제4차 대멸종인 판게아 분리겠죠. 그래서 B는 C는 B. 판게아 들어온 거네요. 분리가 아니라 판게아가 일어난 거군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C 시기의 빙하기. 중생대니까 빙하기가 없었겠죠. 포유류는 언제 등장했을까요? 중생대에 등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에요, 답이. 네,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도망가야겠다. 내가 이겨라. 잘 가세요. 밥 먹으러. 그건 나쁘지 않은 것 좀 이따 줬잖아. 중생대에 출연하였다.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중생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중생대 말 아니야? 중생대 말에 지금 그게 되더라. 포유류. 맞을걸? 중말. 중생대 말기. 신생대 방송. 근데 중요한가 지금? 그니까. 그런가? 아무튼 이제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제 A는 뭐죠? 이제 시베리아 고기압이네요. 그렇죠. 정체성 고기압일 겁니다. 예. 그럼 B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B는 뭐죠? B는 저기압이네요. 그렇죠. 보시면 980, 980가 저기압입니다. 저기압의 중심에는 상승기류가 발달하기 때문에 니은 맞습니다. A와 C. C가. 자, A는 뭐죠? 시베리아니까 낫지. 시베리아는 기온이 낮습니다. 맞죠. 이게 키 작은 고기압, 이제 C는 키 큰 고기압으로서 C가. 북태평양 고기압. 그래서 C 주변 온도가 높아요. A와 C의 중심부는 주변보다 기온이 낮다. 그래서 A만 낮다가 맞기 때문에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맞죠. 다음 관측소. 이거 좀 빡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거 찍었어요. 아무튼 기을, 니은, 디귿 시기로 네? 저것도 사설 유형이잖아요. 훈시기가 좋아하던. 혹시.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성의 훈시기가 좋아하는 유형이. 쌤 이거 마침 잘하네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밥 먹으러 왔어요. 이거 대성의 훈시기가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이거. 이 짝짝짝. 맨날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풍속은 기역이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디귿이 강하고 이제 니은이 제일 약해요. 그러면 이제 얘를 뭔가 T2, 얘를 T3, 뭔가 얘를 T1으로 볼 수 있겠죠? 아니요. 볼 수 없나요? 그렇다네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풍속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 가장 그러니까 풍속은 위치에 따라서 오케이. 근데 이게 방향이 좀 애매하게 설정하긴 하는 게 근데 방향이
그냥 태풍 이동 경로가 저러면 A가 지금 무슨 반원에 A는 안전방어는 있죠. 안전반원에 있죠. 그러면 바람 방향이 어디서 어디로? A는 네 방향 뭐 이렇게. 그렇죠. 그걸 우리 반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렇죠. 예. 네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동쪽, 북쪽, 북서쪽이라고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바뀌려면 니은 기억 디귿이 맞을까요? 디귿 기억 니은이 맞을까요? 아, 디귿 기억 니은이 맞겠네요. 네. 그래서 더 완벽한 T1, T2, T3라고 할 수 있죠. 오,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디귿 기억 니은이기 때문에 1번은 기억은 틀렸습니다. 다음에 중심 기억은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높다. 니은 시기가 T3일 때고, 다음에 디귿 시기가 T1 시기. 일단은 분명히 육지를 지나면서 좀 감소했을 거예요. 왠지 이걸 이렇게 하긴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뭐가? T3 시기가 기압이 높은 건 알겠거든요. 근데 그게 육지를 거치면서 이제 열을 뺏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 수분 공급도 덜 받잖아. 아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좀 육지에 아직 들어오지도 않아서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완벽한 팩터가 디귿일 때 가장 멀었는데 풍속이 10이잖아. 그리고 기억일 때 가장 가까운데 12.5잖아. 그 다음에 더 멀어지긴 했지만 갑자기 5로 뚝 떨어졌어. 뚝 떨어졌으니까. 그 말인즉슨 물론 위치에 따라서 바람 속도가 바뀌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풍이 그 북방으로 향할 때 그리고 우리나라로 지날 때쯤에는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중심 기압은 니은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높다라고 하는 게 맞죠. 네. 네, 그리고 그 태풍의 에너지원이 장렬이랑 수문열. 그게 장렬인가? 수문열이랑 또 그 뜨거운 수증기 공급 어쨌든 열 에너지랑 막 수분 공급 이거가 있는데 저기 위를 지나면 점점 추운 지역으로 가니까 에너지가 뺏기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약해지는 게 없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디귿 보기. 태풍의 최대 풍속은 기억 시기가 디귿 시기보다 크다. 디귿이 큰 거 아닌가요? 저도 디귿이 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네, 대놓고 낚시예요 이거. 왜냐면 T2가 엄청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디귿이랑 차이가 얼마 안 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따단 맞네요. 이거 니은이랑 같은 접근으로 디귿이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에서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당연히 세력이 약해질 거니까 우리가 더 세력 풍속이 빨랐다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하는 게. 네. 보죠 이제 동해안과 서해안 폭설. 기역시 가시기. 가시기. 일단 여기가 동해안 폭설이고 서해안 폭설일 거고. 네. 예, 동해안 폭설이겠죠. 그 문제를 보면 그냥 순서대로 열려 있어요. 아 진짜요? 그렇네요. 각각 우리나라 동해안과 서해안이라서 그냥 왼쪽이 동해안이고 오른쪽이 서해안이에요. 네, 아무튼 여기가 서고 여기가 동이네요. 가시기는 동해안의 북동풍이 부는 지역이. 아니, 다 만들어 나가서라고. 그래서 뭐 왜 그런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저기압이 가쪽 서해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나도 그렇게 접근을 하긴 했거든. 그렇게 그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근데 저기서는 접근이 각각 일단 문제에서 각각 우리나라 동해안과 서해안의 속도를 낼 때 일기도다라고 하고 저렇게 줬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되게 맞나라고 생각은 들긴 했는데
오케이. 이건 뭔가 니은 보기를 풀기 위해서 뭔가 디귿 보기를 풀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일단 가시기에는 동해안에 북동풍이 부는 지역이 있다. 이것도 좀 애매한 게 뭔가 여기 있으면 뭔가 북동풍이 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느 한 곳은 불 거다. 나시기에는 찬 공기가 남쪽에서 유입되었다. 나시기는 이제 찬 공기가 왜 이렇게 보통 저기압이면 찬 공기는 위에서 공급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남쪽은 좀 아닌 것 같다. 가나 모두 저기압이 접근할 때 폭설이 내렸다. 보시면 이제 동해안에 폭설이 내렸는데 아직 저기압 접근도 안 했죠. 여기도 보면은 서해안에 폭설이 내렸는데 여기 엄청 멀리 있어요. 이것 때문에 아닌가. 그래서 가는 접근할 때가 맞는데 나는 그 뭐라 해야 되지 편성 때문에 결국엔 동쪽으로 갈 거잖아. 그러니까 접근할 때가 아니라 멀어질 때 그죠. 된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좀 애매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모르지못으로 되어 있네요. 이제 드디어 해양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이고 수험. 하지만 저희는 5분밖에 남지 않았는걸요. 그럼 두 문제는 풀 수 있겠네요. 한 세 문제? 자, 가가 나보다 뚜렷하다. 나가 더 뚜렷하네요. 왜냐면은 이 0에서 150까지 더 일치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뚜렷하다는 틀렸습니다. 수온 약층은 나가 가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뭔가 수온 약층이라 하면 이 수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구간인데 가가 더 강하게 나타나죠.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수온 변화가 그러니까 혼합층은 뚜렷한데 혼합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거고 수온약층이 강하게 나타난다. 라고 그 좀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수온 변화가 클 때 되게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망설였냐면 단위가 다르잖아요. 오른쪽 그 변화, 그치. 깊이별 변화. 여기 좀 단위가 큰데 여기도 단위가 좀 조그맣게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얘가 또 높아 보일 수도 있지 않나. 하지만 아니었다. 자, 0에서 500m 사이에서 수심에 따른 밀도 차이는 가가 나보다 작다. 아니죠. 여기는 좀 수심에 따른 밀도 차이가 얼마가 없죠. 하지만 여기는 부악 하고 커지니까 가가 더 큽니다. 다음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계절에 따른 밀도 차이. 없지. 여름과 겨울이네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가 여름이겠죠. 왜냐? 이 표층에 있는 수온을 보면 여기가 따뜻하고 여기가 차갑습니다. 그래서 나가 겨울이겠죠. 저렇게 쳐도 네, 저렇게 찾는 거예요. 수심이 깊어질수록 계절에 따른 밀도 차이가 진짜.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가 비슷하죠. 네, 이쪽이랑 거의 비슷해요. 500m 때도 좀 비슷하고 300m 때는 조금밖에 차이 안 나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밀도 차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표층으로 유입되는 당세형은 여름에 장마철이 있기 때문에 가가 더 많습니다. 답은 5번이죠. 계절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에너지, 태양 에너지가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따른 차이가 계절 차이로 나타나는 거니까 수심이 깊어지면 어차피 태양 에너지 조달 안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빨리 스피디하게 마지막 한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 쉽네요. 이 A는 뭐죠? A 보시면 좀 확대해 드릴게요. A가 뭔가 그린란드 쪽으로 들어오는 거고 이제 B는 내려가는 거네요. 그럼 B가 뭐죠? 심층수죠. 그렇죠. 그럼 A는 뭐 다른 거겠죠? 표층수겠죠. 이러고 풀어봅시다. 1800년대 대비 2000년대, 1800년대부터 수온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왜 줄었냐 보니까 문제에서 지표와 빙하로부터 유입된 담수로 인한
기후체어의 수온 변화. 그러면 빙하가 많이 녹음으로써 이제 수온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빙하가 많이 녹았으니까 이제 이 그린벨트 순환이라나 이 순환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순환이 줄어들면 이제 유속도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기억은 틀렸습니다. 맞네요. 1800년, 2000년대에 더 작네요. 그래서 기억은 맞네요. 그 다음에 기억세어의 염분, 이제 담수가 2000년대에 많이 들어왔으니까 2000년도에 더 큰 값이네요. 쏘리. 그러면 이제 유속은 느려졌을 거고 염분도 이제 담수 유입이 많으니까 기울해역의 염분도 줄어들겠죠. 이제 니은 해역의 수온이 일단 맞을 수밖에 없는데 네, 맞대요. 왜 맞을까요? 1분 동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잘 모르네요. 그래서 왜 맞죠? 맞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니은 해역은 이 난류 표층 멕시코 만류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1800년 이후에 계속 담수로 인한 수온 변화가, 그러니까 담수가 유입되면 순환이 저해될 거잖아요. 늘려주죠. 네. 순환이 저해되면 적도 지방은 더 덥게 될 거고 극지방은 더 춥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대충수온 높다고 얘기해요. 에너지가 음. 약화되니까. 에너지가 양극화. 그렇다고 합니다. 되게 식상한 점이에요. 네. 이제 여기까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 여기 근데요? 근데 나 방금 전에 진짜 같은 생각이 나. 항상 노를 구분할 때 저거 표층